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박한샘의 스페셜 전업으로 우뚝서기 8번째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최고수 심리편. 많은 분들이 뜨거운 성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8강 주식으로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 네, 지난주에 1회차고 2회차죠. 이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2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원래 이게 이제 제가 8강에 끝나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요청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9강하고 10강까지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강의 9강, 10강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식으로 부자 되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즉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많은 방법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전 매매해서 그걸 사용하느냐. 즉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거,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 박한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이걸 갖고 여러분 걸로 참조하셔가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죠. 바이앤홀딩을 하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1강 폭락도 종목이다. 맨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현금도 종목이 아니라 폭락도 종목이다. 그래가면서 손절할 때 남들이 손절할 때 주식을 매수해서 먹는 법을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8강 이제 마무리입니다. 시작이 폭락도 종목이다. 그래서 폭락이 싫다든가 안 된다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폭락에서도 나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올라갈 때만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폭락해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폭락도 종목이다. 자, 그래서 떨어질 때 그러면 뭐 현금만 챙긴다?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폭락을 이용해서. 폭락에 투자해라.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많은 전쟁을 통해서 뭐를 느끼셨습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십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걸 돈으로 보죠. 그곳에 가서 건설도 일으키고 신도시도 짓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당장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창궐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돈으로 이용할 거냐. 비대면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떤 원거리 회의 시스템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사람들이 그런 비즈니스는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돈을 관점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호재도 악재로 보여요. 관점을 바꾸면 정말 악재도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이 관점으로 가장 큰 돈을 버신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관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신 분. 6.25 전쟁도 하나의 기회로 보신 분이죠. 자, 그래서 폭락의 종목이다 수준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세례를 봤기 때문에 폭락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폭락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나 아니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100몇 년 만에 비가 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겠구나 앞으로. 한국의 기후변화로 다양하게 오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손절할 때 매수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폭락에 베팅하는 거. 남들이 손절할 때 매수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사이클이 지났어요.
드디어 대폭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별돼 가면서 대변곡 D점, 대변곡 C점. 상승의 출발, 하락의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죠. 자, 그런데 이 대변곡 C점 이렇게 있는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폭락의 투자라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면 남들은 여기서 다 주식 갖고 힘들다고 할 때 야 나는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20, 30% 수익이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10,000주 팔았는데 떨어질 때 10,000원짜리를 팔았는데 5,000원이 돼가지고 내가 20,000주를 살 수 있다. 여기서 팔아서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쪽에도 걸었으니까 돈을 벌죠. 20,000주가 아니라 30,000주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도 돈입니다. 떨어질 때 남들은 야 다 안 된다 힘들다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 PM 어떻습니까? 다 방금 보셨던 거에서 여기죠. 떨어지는 지점, 올라가는 지점. 대변곡 출발점이죠. 정배열의 출발점. 역배열의 시작점. 한 사이클이 지났는데 이 61선이 깨지지 않는 거 항상 계속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 베팅을 하면 좋긴 한데 이것만 갖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골든크로스가 정배열이 되는 건 한데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앞에는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앞에는 알 수 있잖아. 떨어질 때 베팅을 하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쪽에 보니까 이 앞에 역배열되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 앞에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렇죠. 데드크로스가 나죠. 어떤 데드크로스가? RSI 보조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나죠. 라 지점에서. 대변곡 D가 터졌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알 길이 없잖아. 자, 그래서 나는 근데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고 떨어진다고 보고 베팅을 했어. 본인 느낌으로만 하는 거냐? 아니죠.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 근데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RSI 보조지표가 과매도 영역 75 이상에서 이미 데드크로스가 났죠. 즉 1번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2번 두 개의 조합. 그러면 이게 터졌을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아래쪽으로 한번 베팅하고 보는 겁니다. 얼마에? 액면 분할 4분의 1로 하기 전에 50만 원이니까 그 뒤로 3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적어도 35%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준 거네요. 그렇죠? 30% 이상의 수익률을 30%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저가를 해서 33만 원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때렸다. 여기 100주 공매도 때릴 거 10주 먼저 때렸다. 그것도 수익 구간이긴 한데 본격적인 게 여기서부터 수익이죠. 대변곡 D가 나오기 전에 RSI가 먼저 나온다. 대변곡 상승 시작되기 전에 RSI 뭐가 먼저 나온다? 데드크로스가 먼저 나온다. 골든크로스가 먼저 나온다. 골든크로스가 먼저 나온다. 이해됐죠? 뒤에 끈은 몰라 올라갈지 떨어질지. 근데 앞에 끈은 확인된 거잖아요. 지나간 사건이니까. 대변곡 C점이 터지기 전에 이미 한 달 반, 2달 전에 골든크로스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골든크로스가 대변곡이 났는데 그 앞에 이런 골든크로스가 있으면 주식을 사는 거예요. 대변곡이 터졌는데 그 앞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확인이 됐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뭐다? 폭락도 종목이다가 아니라 이제 폭락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즉 폭락에 베팅하라. 단순히 남들 손절할 때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폭락에 베팅해서 주식으로 먹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큰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면 떨어지는 쪽에도 먹어야 나중에 여기서 10,000주 살 거 20,000주 사고 30,000주 사죠. 가격 매력뿐만 아니라 수익 매력까지 떨어지는 쪽에서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뭡니까? 그렇죠. 61선, 21선, 51선, 10이 거꾸로 역별로 진행되는 지점. 대변곡 데드크로스 지점. D지점이죠. 자, 그것이 나오기 전에 앞에 뭐가 나와요? 여기서 잘 보시면 RSI 보조지표가 75 과매수 영역에서 데드크로스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대 음봉이 나와가면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전환되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RSI가 이미 과매동에서 꼬꾸라진 게 있었죠. 신호가 대변곡 DC 신호가 나오는데 그 앞에 RSI가 과매수 영역 75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확인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떨어지는 쪽에 뭐 해라? 베팅하라. 그래서 주식을 50만 원, 15만 원 이게 이제 아까 똑같은 가격입니다. 50몇만, 60만 원대하고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액면 분할된 걸로 제가 보여준 거예요. 회사가 액분했을 때 참 죄송합니다. 무증했을 때. 한 주 갖고 있던 분한테 내 주식 무증해졌죠? 아까 그 가격 50만 원 얼마는 저거고 저거가 카카오도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저기가 나오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무증을 하고 그래서 가격이 나중에 조정된 걸로 나오고 카카오도 액면 분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 어떤 거에는 보면 제가 보면 가격이 높게 나오는 거 있어요. 액면 분할하기 전이고 여기는 지금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수정된 가격입니다. 차트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카카오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까 보셨던 대변곡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장대 음봉.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 그렇지만 일단 그 앞에서 없었던 추세 상승 이후 가장 강력한 데드크로스가 61선 이후 역배열로 전환되는 것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혹시 앞에 어떤 신호가 있나 확인해야 된다겠어요? 그렇죠. 과매수, RSI 보조지표 75 이상 나온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있는지 시그널이 엎어졌는지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있었죠. 1번 지점에서. 주가로 보니까 상투 지점이네요. 그렇지만 이미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겁니다. 최고점에 못 팔고 아마 거의 종가 근처나 중간에 이미 급락한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16만 5천 원이나 16만 원.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그렇죠? 어떤 데드크로스예요?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 즉 역별 대변곡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자, 패턴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BM이나 1번 그리고 여기에 1번이 있기 전 A 지점 라 데드크로스 똑같죠? 1번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그런데 이거 올라갈지 떨어질지 확신이 없어. 그런데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이나 세 달 전, 길게는 6개월 전에 뭐가 있어요? RSI 보조지표가 과매수 형에서 꼬꾸라진 게 신호가 있었어. RSI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조합이면 뭐다? 얘는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다. 에코프로 BM 똑같죠? 카카오. 네. 어떨지 몰라.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 앞에로 확인해 봐야 돼. 주가는 무너졌지만 확신이 없어. 내가 베팅 떨어진 쪽에 못해. 현금은 했지만. 현금은 챙겼지만 떨어지는 쪽에 그렇다 해서 베팅은 못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하라고 그랬죠.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두 달 전, 두 달 반 전에 RSI 보조지표가 과매수 찍고 데드크로스 나온 게 있었네요. 가격은 얼마? 17만 3천 원에서부터 16만 5천 원 사이에 장대 음봉으로. 16만 원 평균 매도 받겠죠? 가격도 빠지고. 자, 그럼 이 앞에 부분이 확인이 됐잖아요. 1번 뭐다? 네. 대변곡 역별 신호의 확인. 올라갈지 떨어질지 확신이 없어? 네. 앞에 부분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있어요. RSI가 75에서 꼬꾸라진 거.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뭐다? 네. 갖고 있는 주식도 다 때려야 되지만 떨어지는 쪽에 어떻다? 떨어지는 것도 종목이다.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베팅하라. 뭐 할 수 있습니까? 베팅을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폭락장에서 돈을 벌어야 주식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근데 폭락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죠. 첫 번째,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신용 대주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빌려주나요? 주식 안 빌려주죠.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사실 공매도 때릴 때 주식 빌려주기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은 일방통행일 뿐이에요.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할 수 있다 없다? 베팅은 못해. 주식만 팔고 현금화 시키는 것뿐이지. 리스크 관리는 되지만 떨어지는 쪽에 수익은 안 나.
선물은 어떻습니까? 쌍방통행이죠. 올라가는 쪽도 베팅하고 떨어지는 쪽도 베팅하고 코스피 100 선물,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자, 그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그렇죠. ELW나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거겠죠. 주식이나 신용 대주를 파는 거. 근데 증권회사들이 개인들한테 주식을 안 빌려줘요. 국면도 안 열어줘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코덱스 인버스. 즉 떨어지는 쪽에 베팅할 수 있는 ETF 같은 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합된 거. 그래서 주식과 거래소 코스닥 ETF 그리고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이런 상품들이 있다. 자, 수수료는 ETF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이 0% 수수료인 곳에 얘도 0%예요. 자, 그런데 주식은 거래세가 있죠. 증권 거래세. 벌든 떨어지든 1억 원어치 살 때는 세금 안 내. 팔 때는 세금 내. 그렇죠? 대략 25만 원 정도에서 원래 35만 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ETF는 근데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리하다는 거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질 때도 뭐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떨어질 때 베팅해야 된다. 그때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떨어지는 쪽에도 베팅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떨어지는 쪽에 베팅해갖고 돈을 먹어본 적이 없어.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뭐는 많이 했어요? 욕은 많이 해. 야, 공매도 때려갖고 삼성전자 못 올라간다. 공매도 때려서 셀트리온이 35만 원에서부터 14만 원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 하이닉스가 망가진다. 공매도에 뭐가 망가진다. 공매도에 카카오가 떨어졌다. 계속 욕은 합니다. 자,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진짜 그 공매도 세력 때문에 떨어졌으면 욕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떨어지는 쪽에 공매도 세력처럼 베팅을 해서 버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그걸 최대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구체적인 거 방금 말씀드렸던 상품 중에서 잠시 후에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서 단순하게 아는 거하고 실제 베팅을 할 때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실전 매매에서 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습니다. 주식은 몇 개 중에 골라요? 2,000개 중에서 고르시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몇 개냐? 두 개 중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올라갈 때는 주식은 2,000개에서 골라야 되잖아. 얘는 떨어질 때는 딱 두 개만 갖고 가면 돼. 굉장히 쉽습니다. 주식보다 1000분의 1은 쉬워요. 안 해봐서 어렵게 느끼는 거지. 정확하게 몇 분? 네. 한 번 배워 평생 가는 겁니다. 5분이면 돼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나는 떨어지는 쪽에도 올라가는 쪽에서는 먹을 수 있어. 주식을 사든 뭐를 하든. 근데 떨어지는 쪽에서는 단순히 주식만 팔아서 먹는 게 아니죠. 주식을 방어한 것뿐이지. 나중에 떨어졌을 때 가격 매력만 느끼는 거죠. 10,000원짜리가 5,000원 돼가지고 10,000주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갖고 20,000주 사는 거. 이것뿐이죠. 자, 그런데 떨어지는 쪽에서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품이 있느냐? 공매도 주식을 때리든지 아니면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인버스가 있고 레버리지가 있어요. 떨어지는 쪽에는 인버스를 베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냐? 당연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하냐? 종합주가지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5분의 1 정도 위험합니다. 즉 삼성전자 위험도가 100이라면 얘는 위험도가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죠. 왜? 종합주가지수가 삼성전자보다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안전하죠. 수량 종목 수가 많으니까 시장 전체니까. 이거는 종합주가지수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선물도 맞추는 게임이고 옵션도 맞추는 게임이지만 이건 시간 가치가 없어요.
옵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곱하기 2가 있는데 얘는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거고 인버스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것 곱하기 2 곱하기라는 것은 떨어지는 쪽에 2배 떨어진다는 거예요. 종합이 10% 떨어지면 얘는 20% 종합 수익이 나는 거예요. 떨어진 쪽에 베팅하는 거니까. 레버리지는 종합이 10% 올라가면 20% 수익이 납니다. 즉 2배입니다. 레버리지도 2배, 인버스는 1배인데 2가 붙었으니까. 자, 거래소는 있어요, 이게. 코스닥은 인버스 곱하기 2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떨어지는 쪽에서 또 베팅을 해서 나중에 주식을 좀 더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할 때 이 코드 번호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무수한 인버스가 있고 무수한 레버리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일단 다 무시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 펀드입니다. 펀드를 말 그대로 1억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쪼개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종합주가지수를 샀다 팔았다는 것,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를 샀다 팔았다는 펀드니까 훨씬 안전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인덱스 펀드라고 그럽니다. 그 인덱스 펀드를 말 그대로 상장시킨 겁니다. 펀드는 오늘 정리하면 이틀 뒤나 3일 뒤에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주식으로 네 마음대로 샀다 팔아라. 상장시켜 준 거예요. 펀드니까 어때요? 세금 주식은 아니죠. 주식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거래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증권거래세 0.25% 1억 사고 팔면 25만 원 내는 거 안 냅니다. 왜? 얘는 펀드잖아요. 펀드를 주식하고 똑같이 상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는데 펀드고 안전하니까 그리고 실제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일부러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 금수저. 법 위에 있는 금수저. 얘는 세금이 없어요. 증권거래세. 다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거. 자, 그래서 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코덱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코덱스만 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땐 코덱스 레버리지, 떨어질 때는 선물 인버스. 근데 주로 이걸 하시면 돼요. 왜? 올라갈 때는 주식 사면 먹으면 되잖아. 그거 잘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사지 말라기도 막 사잖아 우리는. 여러분들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돼. 레버리지는 주식을 각자 알아서 잘해 올라갈 때는. 근데 문제는 떨어질 때가 대책이 없으신 거 문제지. 그것을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인버스 곱하기 2. 자, 타이거도 있어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만든 상장시킨 펀드.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뭐 K스타는 KB자산운용. 그러니까 근데 왜 코덱스만 하느냐? 거래가 하루에 많게는 1조 원, 적게는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왜곡 현상이 없어요.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얘는 혼자 떨어진다거나 종합은 떨어지는데 혼자 올라간다거나 종합은 20%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종합하고 어긋나게 움직인다. 안 됩니다. 추적 오차가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왜? 종합주가지수를 추적하는 펀드니까. 코드 번호만 내오세요. 코드 번호 252670. 인버스. 레버리지나 이런 거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어차피 주식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떨어지는 게 문제지. 지금 우리는 떨어지는데도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 벌었어? 농사 짓는 분한테 조선시대에 물어보면 하늘에서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제사를 지내야 돼. 왕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 최근에 왜 농사져서 이것밖에 안 나느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그랬어요. 야, 저수지 있고 수돗물 있고 양수기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나고 농사가 안 된다. 말도 안 게으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겨울에도 딸기가 나와요. 그렇죠? 한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잖아요. 한 겨울에도 방울토마토가 나오고 비닐하우스 만들잖아요. 무슨 얘기냐? 왜 이것밖에 못 벌었어?
시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쟤는 벌잖아. 네가 욕하는 공매도는 벌잖아. 사상 최대 실적이야, 수익이. 떨어져서 50% 수익 냈대. 걔는 공매도니까. 걔는 해체 펀드니까. 너는 왜 안 돼? 시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남들은 다 버는데 떨어지는 상품이 있잖아. 하루에 1조 원씩 거래되기도 해요. 결국은 뭐예요? 옛날처럼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다. 천수답 만수답 농사 방법이죠. 저수지도 만들고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양수기도 푸고 시장이 안 되면 그러면 굶는 겁니까? 여러분들 돈 안 버실 거예요? 노후 준비 안 하실 겁니까? 시장이 안 되면 까먹어야 돼요? 주식은 까먹더라도 한쪽에서는 메꿔줘야죠. 이해되셨죠? 종합이 올라가면 주식으로 벌고 떨어져도 나는 벌 수 있다. 그 방법을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재테크라는 거. 계속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 그것을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근데 종합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벌어보겠다고 계속 주식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것 같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서 주식으로 올라갈 때는 100%, 200% 벌지만 얘는 1년에 30%만 벌면 돼요. 3,000포인트에서 2,300까지 떨어졌는데 남들은 죽겠다는데 나는 벌고 있잖아. 폭락도 뭐다? 종목이다. 뭐를 해주는? 돈을 벌어주는. 그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은 올라갈 때만 수익 내는 10년 걸릴 거를 여러분은 5년밖에 안 걸려요. 다른 사람은 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올라가야 수익이 나. 1,500포인트에서 3,000 올라갈 때 1억 가지고 얼마 만들어요? 5억 만들어. 예를 들어서 잘한다고요.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 5억이? 2억 5천 되죠. 500%씩 났는데. 근데 예를 들어 누구는 100%씩밖에 못 내. 1억짜리가 2억 돼. 근데 떨어질 때도 어떻게 돼요? 50% 수익이 나. 2억이 50%씩 났으니까 3억 된 거야. 올라갈 때 500% 먹은 사람보다 그리고 떨어질 때 까먹는 것보다 올라갈 때 얘는 500% 수익 낼 때 나는 100%밖에 안 나.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안 걸지. 대신에 얘는 떨어질 때 반토막 나. 나는 떨어질 때도 50% 수익 나. 3억이에요. 2년, 1년, 3년 지나면 얘가 앞서. 그 다음에 한 번 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억이야. 이 사람은 계속 이 자리야 그냥. 그리고 불안하죠. 이 장이 언제 끝날까? 떨어지는 장이.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결정되잖아. 얘는 시장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요? 아니면 지수 떨어져도 돈을 벌어요? 시장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떨어져도 나는 돈을 벌어. 생활비를 쓸 수 있어. 전천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쓰는 거고 떨어질 때는 여러분이 스킬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걸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힘들지? 양수기 하나씩 툭 던져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 안 와도 땅 파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거 수돗물 뿌리면 전기 수도꼭지처럼 물 나와. 하늘에서 주는 것처럼 넓은 수천 평 경작은 못하지만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해놓고 거기서 물 관리하고 해서 대신 희귀성이 있잖아. 다른 데 다 죽었는데 나 혼자 한겨울에 딸기 나온다고 생각해요. 부르는 게 값이죠. 자, 그래서 ETF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 ETF, 하나는 주식 선물. 떨어지는 쪽에 당장 대한민국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써먹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 떨어지는 장에서도. 자, 그리고 2300에서 그 벌은 돈을 갖고 셀트리온도 사고 바이오도 사고 해서 수익률이 더 빨리 레벨업이 되죠. 자, 첫 번째 상품, 떨어질 때도 베팅할 수 있는 종목, 인덱스 펀드입니다. ETF라는 건데요. 인덱스 펀드라고 설명했죠. 자, Exchanged Traded Fund. Exchange Traded Fund. 펀드는 펀드인데 뭐다?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뭐처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그게 ETF입니다. 가장 안전하죠. 자,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해서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겠는데 만기가 어디 있어요? 주식하고 똑같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다 팔았대? 아니죠. 아까 보셨던 대변곡 CD점, 그리고 대변곡 C점, 시작과 마무리점, 골든크로스 GD라고도 하는데 데드크로스 DC라고 그러고, 이 앞에 RSI 보조지표가 25 과매도권에서 정배열로 떴느냐. 역배열된 상태인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RSI가 75 이상에서 하향 돌파, 데드크로스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떨어지는 쪽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버니까 제가 떨어지는 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그동안 폭락도 종목이지만 손절할 때 여기서 남들 손절할 때 여기서 매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매수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코로나든 서브프라임이든.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락 나올 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폭락을 이용해서. 그래 자신 있게 사지. 남들을 물려갖고 다 죽을 때. 손절 나오는 걸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일부가 물려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변곡 데드크로스 역배열이 나오는 지점. 그렇죠? 60일선 아래로 음봉 나오고 다 5일선 다 찌그러지죠. 이 앞에 뭐가 있다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뭐를 확인해야 된다겠어요? 이런 신호 대변곡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어떤 신호를 확인해야 된다겠어요? 앞에 이걸 확인하라고 그랬죠. RSI 보조지표 75에서 과매도 영역. 어때요? 여기서 나타났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100% 이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고 확인하고 때리는 거예요. 선물. 이해되셨죠? 예. 자, 선물이든 ETF든. 근데 ETF는 뭡니까 아까? 그렇죠.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하는 거잖아요. 뭐를? 종합주가 지수를. 자, 그런데 나는 종합주가 지수가 아니라 삼성전자만 매도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기아차 10%, 현대차 10%, 삼성전자 10%, 주식을 40% 갖고 있어. 근데 떨어지는 쪽에 종합주가 지수를 베팅하는 거야. 아까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근데 나는 종합하고 상관없이 내 종목만 떨어지는 쪽에 이 종목만 떨어지는 쪽에 베팅해서 벌어먹고 싶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난 삼성전자 잘 샀다 팔았다 해서 먹었어. 추세가 끝난 것 같아.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게 LNF가. 그래서 떨어지는 쪽에만 매도해서 먹고 싶어. 그 종목만 시장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첫 번째 ETF 활용하고 시장 전체는 그래서 인버스를 사고, 두 번째 종목만 매도하고 싶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그때는 뭐를 활용해야 되느냐? 주식 선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식은 주식인데 선물이야. 올라가는 쪽 떨어지는 쪽. 삼성전자 주식 선물.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개별 주식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개별 주식 선물에는 어떻게 손익을 계산하고 어떻게 사고 팔고, 아까 ETF는 주식하고 다 똑같아요. 호가도 다 똑같고 마감도 똑같고. 첫 번째 활용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ETF는 주식처럼 지수 올라가냐 떨어지냐 하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이거는 뭐다? 종목에 대해서 하는 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 선물 두 번째 방법이죠. 자, 하락에도 돈 버는 법. 원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혹시 제가 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 박한샘 진하다 찐해. 10년 전에 했던 강의를 내용 하나 안 바꾸고 아직도 하니? 네, 맞습니다. 바꿀 내용이 없어요. 아까 ETF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실제 제가 지난 10년간 이걸 가지고 무수한 아카데미 강의 그리고 다양한 매매 방식에 대해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바뀌잖아요. 종목도 바뀌고 시황에 따라. 이건 안 바뀌어요. 왜?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ETF로 살아남는다. 전체적인 거. 자, 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특히 종목의 큰 사이클이 끝났다고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거 돈이 되느냐?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지수가 50% 폭락 나오진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카카오는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종목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DB하이텍 폭락 나오지 않습니까? 두세 달 사이에.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왕창 손절할 때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매 3년마다 2년마다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식 투자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10년 걸리고 5년 걸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된다는 것은 주식으로 30년 사이클이 붙어야 큰 돈이 버는 거 아닙니까? 30년 걸려서 건물 하나 살 수 있는 거 100억짜리를 10년이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선물로 돈 버는 법이에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83,500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가를 뜬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83,500원일 때 제가 최근이라니까 이제 2년, 작년도 이거를 지금 현재가로 뜨려고 하면 안 떠져요. 이제서야 이걸 갖고 매도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 현재가가 날짜가 매일 나오는 건데 없는 거잖아요. 83,000원 찍은 적이 최근에는 아예 없고. 그렇죠? 그 83,500원 찍은 작년 1월이나 그 초에 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아? 96,000원 찍고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9만 원 돌파 났을 때 계속 내가 매도를 외쳤지만 주식 선물 교육을 한 겁니다. 당시 83,500원. 삼성전자가 1,000원 올라서 83,500원이네요. 자, 그런데 그때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아까 보신 건 삼성전자 주식이고요. 얘는 주식 선물입니다. 삼성전자 2021년 2월이네. 2021년 02월 만기니까 2월 두 번째 목요일 날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제가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활용한 자료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선물 사라고 교육했겠습니까? 팔으라고 교육했겠습니까? 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살 필요가 없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수익이 똑같은데 뭘 그렇죠? 팔으라고 주식 선물을 때리라고 삼성전자를 때리라고 교육을 한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83,500원이었고 얘는 83,400원이네요. 그렇죠? 가격이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1% 미만에서 거의 똑같다거나 0.1이거나 0.00이거나 또 높이거나 낮이거나 그렇게 봅니다. 자, 주식 선물.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왜 활용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공매도를 기관은 때리잖아. 외국인은 때리잖아. 헤지펀드는 때리잖아. 니네들만 해먹는다고 욕하잖아. 여러분도 나도 주식 선물 때리게 주식 좀 빌려주셔. 안 빌려주죠. 개인이니까. 그런데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공매도 못한다고 예전에 그럼 못했습니다. 주식 선물이 생겨서 거래가 잘 돼.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삼성전자를. 그렇게 상장된 주식 선물이 170개가 넘습니다. 오늘부로. 거래소에서 한 130개, 코스닥에서 30개 정도가 주식 선물로 상장돼 있어요. 거래소 130개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1,800조 원 중에서 1,500조 원이 상장 주식 선물을 때려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목이. 시가총액 100개가 우리나라는 어차피 90%를 차지하니까. 시가총액 전체 1,800조 원 중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주식 선물을 활용하는지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한테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주식 선물은 그러면
주식은 올라가는 쪽에만 베팅해야 되죠. 주식 선물은 떨어지는 쪽도 처음부터 베팅이 됩니다. 즉 주식을 100주든 10주든 갖고 있어야 때리는 거잖아. 그래서 0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주식 선물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이너스, 공매도니까 한 주든 두 주든 때릴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자, 주식 선물 매수를 만약에 한 계약을 했다. 그럼 부호는 보통 플러스로 해줍니다. 왜? 올라가는 쪽에 베팅했다는 거죠. 올라가야 돈을 번다는 거죠. 자, 근데 주식 선물 한 계약은 주식으로는 10주입니다. 그렇게 단위를 도매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식은 한 주씩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지만 주식 선물은 한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쪽 용어가 있어요. 주식 선물은 말을 할 때 한 계약 매수다, 두 계약 매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매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어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샀어? 예, 샀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펀드 매니저일 때 예를 들어서 지시한 대로 샀어? 예, 주식 선물 샀습니다. 몇 계약 샀어? 예, 10주 샀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식 10주를 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붙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10계약을 샀습니다. 10계약이면 뭐예요? 네, 주식은 100주를 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주식 선물은 한 단위가 주식의 10개하고 똑같습니다. 너 주식 선물 팔았어?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했어? 예, 매도했습니다. 몇 계약 매도했어? 예, 10계약 매도했습니다. 아, 그러면 주식은 공매도를 100주 했구나, 삼성전자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샀던 거 갖고 야, 주식 선물 매도했어? 네, 매도했습니다. 매수했던 거를 정리하는 거는 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청산이라고 말해요. 야, 너 주식 선물 매도 쳤던 거, 공매도 때렸던 거 똑같죠? 자, 이제 수익, 청산, 손실이든 수익이든 청산해서 매수로 돌려야죠. 매수했어? 그때 이게 신규 매수인지 매도했던 놈을 매수한 건지 새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수한 건지 알 길이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매도했던 것을 매수로 하는 것도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 너 매도 포지션 갖고 있던 거 정리했어? 예, 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매도 포지션 청산했습니다. 근데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으니까 매수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계약 단위가 주식의 몇 주다? 10주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손익계산할 줄 알고 내가 얼마만큼 우위로 베팅했는지, 얼마만큼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내 금액이 얼마만큼 되고 공매도를 때렸는지 기본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 떨어지는 쪽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으면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는 쪽은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 선물을 한 계약을 매수했다. 삼성전자를.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9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계약을 매수했다. 그러면 주식을 10주 산 거하고 똑같죠. 10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자, 근데 9만 원이 10주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는 쪽에 베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식 선물 한 계약이지만 9만 원짜리가 주식 선물 한 계약은 10주의 효과가 주식을 10주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가 9만 원의 주식 선물을 샀다면 그렇죠? 90만 원어치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한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 주식 선물 한 계약을 매도를 쳤다. 삼성전자를 9만 원에 매도를 쳤다. 그럼 몇 주를 때린 거예요? 공매도를 몇 주를 때린 겁니까? 이제 다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매도 한 계약은 10주입니다. 10주. 주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자, 그러면 주식을 10주를 매도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치를 매도를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90만 원어치를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한 줄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전에서 여러분이 처음인데 야, 10계약 선물 매도 때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수를 한 계약이 아니라 10계약을 매도를 때렸다. 그러면 주식수로는 몇 주입니까? 한 계약당 10주니까 100주만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식 선물을 매도를 때린 거잖아. 신규 포지션을 아래쪽으로 베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주만큼 공매도 때린 거죠. 9만 원짜리를 주식 선물 10주를 계약을 매도를 했으니
주식으로는 100주만큼 매도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900만 원어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올라가는 쪽에 베팅한 겁니까?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한 겁니까?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한 거죠. 매도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습니다. 당연한 거지. 자, 그런데 주식은 매도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안 갖습니다. 왜? 매수했던 것을 정리한 거잖아. 빵이 될 뿐이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갖고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0일 계속 0이지. 반면에 주식 선물은 처음부터 매도 포지션을 마이너스 부호로 갖게 되면 떨어질수록 돈이 벌려지는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주식 선물은 쌍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쪽, 떨어지는 쪽 다 그럴 수 있어요. 주식은 올라가는 쪽밖에 못 걸어. 떨어지는 쪽에 주식 정리했다. 그 얘기는 0이라는 거야. 떨어져도 수익은 안 나잖아. 그냥 내 돈이 굳혀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한 계약은 10주다. 매수, 그래서 샘플로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한 계약이 10주라는 거 알았죠? 계약수를. 주식 선물 한 계약은 주식 10주의 크기예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9만 원에 선물 한 계약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10만 원에 팔았어. 자,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냐? 10만 원에 팔았죠. 그렇죠? 9만 원에 샀던 거를. 그런데 한 계약이잖아. 주식으로는 10주. 이렇게 10주를 써줍니다. 얼마 남겼어요? 매도가 앞에, 계산할 때 앞에 매도 써줍니다. 여러분 10만 원에 팔았죠. 9만 원에 사가지고. 그러면 10,000 원이 남았네요. 주당. 근데 선물 한 계약은 매수는 얼마를 몇 주입니까? 10주잖아. 10,000원 남기고 선물 한 계약은 주식의 10주의 크기니까 1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얼마 벌었냐. 야, 내가 올라가는 거 주식 선물 매수 계약 한 계약 했어. 그러면 주식 10주를 산 거야. 10,000원 올라갔어. 9만 원에 10만 원 됐어. 주식 현물 삼성전자가. 그러면 얘도 그대로 똑같이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뭐 500원이나 이 정도 차이 나면 모를까. 그러면 10주니까 10,000원. 한 계약이지만 10만 원 버는 겁니다. 쉽죠? 떨어지는 쪽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계약을 매도 때렸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에 매도 때렸어요? 매수도 아까 9만 원, 매도도 9만 원. 그렇죠? 박한샘은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끝난 것 같아. 그 9만 원에 매도를 때렸어요. 여러분은. 자, 그런데 쭉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6만 1,000 얼마까지 떨어졌죠? 만약에 월요일 날 6만 원이 간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은 한 주당 얼마 버는 겁니까? 3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9만 원에 때려서 6만 원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매도 9만 원에 뭐를 한 겁니까? 매수를 한 겁니까? 매도를 한 겁니까? 매도를 했잖아. 마이너스 부호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에 샀어요? 9만 원에 매도하고 6만 원에 매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3만 원이죠. 9만 원에 때리고 6만 원에 왔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매도 포지션입니까? 매수 포지션입니까? 선물을 매도를 갖고 있잖아.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10주가 한 계약이 10주인데 매도는 마이너스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근데 왜 하방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매수 한 계약이라고 했냐? 매도 포지션을 하나를 체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한 계약당 얼마? 30만 원을 한 계약 3만 원 먹었잖아. 근데 한 계약 매도니까 10주잖아. 그러니까 30만 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수입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왜 이걸 수학적 부호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엑셀에다 집어넣고 하면 손익계산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매매 일지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젊은 분들 하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매도 포지션 9만 원에 매도.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선물 한 계약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에 샀어요? 6만 원에 청산.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3만 원이잖아요. 그 3만 원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계약을 지금 체결시켰잖아. 떨어지는 쪽으로.
한 계약은 10주야. 그렇죠? 10주. 매수하는 걸 체결시켰습니까? 매도하는 걸 체결시켰습니까? 하방을 체결시켰죠. 사실 엄밀한 매수가 매도라고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부호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부호로 바뀌잖아. 30만 원 벌은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말로 설명하고 않지 않고 설명도 하지만 제가 수학적 모델을 보여드리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엑셀이나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큼 손실 나고 수익 났는지.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매수입니다. 이거는. 아까 볼게요. 얼마에 샀어요? 9만 원에 샀죠. 플러스. 얼마에 팔았어요? 10만 원에 팔았죠. 마이너스. 자, 그런데 몇 계약을 매수한 겁니까? 한 계약을 매수했죠. 자, 보겠습니다. 10만 원에 9만 원에 사서 그렇죠? 10만 원에 매도. 만 원 벌었죠. 매수니까 플러스 부어죠. 10만 원 버는 거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계산기로 하셔도 돼요. 머리로 이해하셔도 되고 공매도처럼. 자,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건 최근 겁니다. 삼성전자 61,300원일 때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이니까 한 9일 됐나? 오늘이 수요일 날 정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가격이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부터 쭉 종목들 다 나와 있네요.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거래소 거 대형 종목군. 아까 방금 보셨던 거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종목이. 웬만하면 다 있어. 삼성전자, 두산에너지, 현대건설,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거래량이 59만 주, 14만 주야. 주식 선물이.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몇만 주 거래된 거예요? 596만 주 거래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한 계약, 10계약, 100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만 계약 이상이면 주식 10만 주 이상 거래된 거니까 여러분들 100계약 잡으면 주식 1000주 공매도 때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보통 10계약 때리면 주식 100주 공매도 때렸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를 때리고 싶다. 17,000주가 계약됐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한 계약만 매도 때리면 10주 공매도 때리는 거야. 금액으로 따지면 130만, 3만 원. 10계약 매도 때리면 100주 매도 때리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1,330만 원어치 공매도 때리는 겁니다. 뭐 주식 선물 10계약 매도 때리면. 근데 하루에 17,000개 벌써 장중에 거래됐으니까 점심때 여러분들이 1억을 때리든 2억을 공매도 때리든 저항이 있다 없다? 아무 걱정 없다. 돈밭이 널려있다. 뭐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손익계산한 거 아까도 했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 BM 연기금이 때리네요. 그동안 기술그리 차트 봤죠? 데드크로스 라인에서 지금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역배열이 나오잖아. 얼마? 6월 27일 날 12만 5천 원.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연기금 때리는 거 보고만 있지 말고 공매도 때리라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BM을 아까 12만 5천 원에 한 계약을 매도 때렸어. 그런데 11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 12만 5천 원에 때려. 15만 원도 아니야. 13만 원에 때려. 근데 11만 원까지 떨었어요. 2만 원 먹었죠. 한 주당. 근데 여러분 주식 선물 매도를 때린 거잖아.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 한 계약을 매도 때렸으면 10주 매도니까 20만 원 먹은 거네요. 그렇죠? 공매도 형태로. 만약에 10계약을 때렸으면 200만 원 먹은 거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떨어지는 쪽에서 나도 이제 돈 벌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떨어지는 쪽에서 돈 버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꼭 필요한 ETF 주식 선물 딱 두 가지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도 시장 전혀 겁내실 필요 없어요. 폭락장에도 떨어지는 것도 뭐다? 돈이다. 남들한테는 그것이 남들 욕하는 거 공매도세력들 욕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관점의 차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100억 건물주.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8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